엄지손가락 어떤 동작을 가장 많이 쓰십니까? 하고 여쭤보게 됩니다. 핸드폰을 많이 한다. 그럼 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녕하십니까? 성춘 서울라오병원 이혁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손목 통증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인 손목 건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손목은 심줄이 여러 개가 지나가는데 그 중에 특징적으로 엄지손가락을 피는 심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손목 건초염이다 하면 대부분 엄지손가락을 피는 심줄에 염증이 생겨서 아픈, 특히 엄지손가락 이 부위가 아프다고 오시는 경우에 저희가 손목 건초염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요. 손목 건초염은 예전에는 아이를 봐주시는 할머니들한테 많이 생겼고, 근데 요즘은 발생하는 연령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핸드폰, 즉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을 저희가 사용할 때 특히 엄지손가락으로 뭔가 누르는 동작을 계속 많이 하게 되죠. 엄지손가락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병이 점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고등학생들까지 병에 걸려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증상은 결국 손목이 아프다 하고 오십니다. 이 부위에 엄지손가락 피는 심줄 두 개가 지나갑니다. 각각의 심줄은 하나의 터널 속으로 통과해서 손가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의 통로 안에 심줄 두 개가 나란히 지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간이 작습니다. 문제가 쉽게 생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엄지손가락을 피는 동작들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심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 터널과 심줄 사이에 계속 마찰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고, 염증이 생기게 되면 심줄 주변으로 염증 물질이 쌓이고 활막이 두꺼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터널이 좁아지게 되거든요. 점점점 좁아지다 보니까 결국 심줄이 터널 안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점점 힘들어지겠죠. 손가락 움직일 때 되게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심한 경우는 손가락을 제대로 피지를 못하는 그런 증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흔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접고 주먹을 져서 이렇게 잡아 당겨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위, 아까 말씀드렸던 터널 부위에 심줄이 잡아 당겨지기 때문에 이 부위에 되게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자가 진단하기도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병원에 갔을 때 진단을 위해서도 유용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병원에 내원하시면 저희가 심줄 상태를 보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특징적으로 심줄 하나, 두 개가 하나의 통로를 지나가는 걸 보일 수가 있고, 심줄 주변으로 염증이 생긴 게 꺼멓게 타이어처럼 심줄 주변으로 타이어가 이렇게 둘러싼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두꺼워지는 활막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두꺼운 부위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심줄 두 개를 다 침범했을 경우에는 염증이 더 심해지게 되고 엄지손가락 사용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병 역시 많이 과사용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어떤 동작을 가장 많이 쓰십니까? 하고 여쭤보게 됩니다. 핸드폰을 많이 한다. 그럼 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엄지손가락을 쓰지 마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습관을 바꾸도록 하고, 특히 출산 후 육아를 하시는 여성분들이 오게 되면 이런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엄지손가락 피는 심줄을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손목에 건초염이 쉽게 오게 되니까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런 동작을 좀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따뜻한 찜질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따뜻한 찜질은 부종을 가라앉혀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트레칭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평촌 서울라오병원의 물리치료사 배민수입니다. 오늘은 건초염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건초염 스트레칭으로 많이 알려진 동작은 엄지를 내려주고 다른 손가락으로 잡아준 다음에 쭉 내려주는 통증 유발 검사와 같은 동작의 스트레칭을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스트레칭을 할 때 통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운동법은 반대편 손으로 엄지를 감싸 쥐어줍니다. 다음에 깍지를 껴주고
이 상태에서 반대편 손을 이용해서 앞으로 쭉 견인을 해주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이 동작을 하시면 보다 효율적인 스트레칭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동작을 하루에 10회씩 3세트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칭을 통해서도 좁아진 터널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약물 치료도 할 수가 있고요, 또 물리 치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물리 치료에서는 이제 손 쪽은 체외 충격파를 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손은 근육이 별로 없고 피부 바로 밑에 심줄이 지나가기 때문에 체외 충격파를 하면 직접 심줄에 이제 충격이 전달될 수 있고 바로 밑에 있는 뼈에 충격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회복보다는 통증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더 증상이 안 좋아진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보다는 그냥 온열 치료, 심부열 치료라든지 따뜻한 찜질을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좋아지지 않았다면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주사 치료입니다. 흔히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손목 건초염에서는 스테로이드 사용을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스테로이드에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멜라닌 색소를 확 줄이기 때문에 주변 피부 색깔보다 오히려 하얘지면서 분홍빛을 돌고 피부도 얇아진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주변 조직들을 위축을 시키기 때문에 연부 조직들이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심줄하고 뼈가 도드라지게 보이기 때문에 손 모양이 이상해졌다, 심줄이 너무 튀어나온 것처럼 보여요 하는 부작용들을 호소할 수가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한테 이 부위는 많이 밖으로 볼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위에 부작용이 생기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시거든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주사 치료를 해야 됩니다. 또한 반복해서 주사 치료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보통 1년에 2번 정도까지는 안전하게 맞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발한다, 자주 재발하고 반복적으로 재발하면 그 다음 이제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수술은 위에 있는 덮개, 이 덮개만 제거해 준다면 걸려지는 구조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지거든요. 결국은 손등 위쪽 심줄이 지나가는 곳에 1cm 정도 절개를 하고 그 밑에 있는 이 인대 조직을 이렇게 제거해 줍니다. 열어주게 되면 걸리는 구조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재발되지도 않고 회복되게 되면 편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분들한테선 또 이 부위가 또 흉터가 생기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수술은 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절개는 이 부위에 한 1cm 정도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 절개하고 들어가서 아까 보여드렸던 모양처럼 위에 있는 인대를 절개해주고 심줄을 확인하고 심줄 주변의 염증 조직을 같이 제거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수술은 종료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 다시 봉합해주고 이렇게 하면 수술은 이제 종료되게 됩니다. 심줄 터널을 이렇게 절개해서 열어주게 되면 이 조직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아무는 과정에서 넓어진 상태로 이렇게 느슨하게 이제 아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통로가 넓어져서 기능상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수술 후 과정은 이제 2주 정도는 이제 상처 아물 때까지 물 닿을 수가 없고 손가락 움직이는 건 바로 가능합니다. 수술하게 되면 다시는 재발되진 않습니다. 여러 번 주사를 맞고 다른 치료를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목 건초염이라는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기에 치료를 빨리 시작하면 증상 많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안 했을 경우에 아까처럼 수술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적절한 스트레칭, 특히 손을 좀 쉬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손 관리를 잘 하셔서 평생 건강한 손으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